어제였어요. 2026년 4월 14일에 특별위원회가 열렸어요. 무슨 특별위원회가 열렸느냐? 윤석열 정권 조작 기소 의혹 사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열렸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 특별위원회, 이 국정조사 자체가 위법한 거예요. 왜 자체가 위법한 겁니까? 현재 계속 중인 그 재판이나 아니면 현재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서는요, 국정조사나 국정감사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이재명 대통령 그 관련해가지고 이런저런 재판들이 그 재판이 멈춰서 있지 끝난 게 아니잖아요. 확정 판결 나왔다라고 하면은 뭐 특위해도 되지. 근데 재판이 펜딩되어 있을 뿐이지 그다음에 심지어 아직 수사 중인 그런 사건들도 있는데 이런 국정조사하는 게 말이 맞는가? 이게 말이 되는가? 이거는 국정조사 및 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뭐 국회의원들이 아니라고 하니까 뭐 그런가 보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위가 열렸어요. 특위가 열렸는데 이 특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증인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증인들이 법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선서를 합니다. 선서를 한다는 건 뭐냐면 위증죄로 처벌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선서하지 않으면 위증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박상용이 선서하지 않는 이유가 아니 나는 위증죄로 그렇게 엮이기 싫다 이 이야기거든요. 그다음에 법적인 근거도 있고 그런데 어제 방용철 부회장은 법정에서 아마 선서했었을 겁니다. 제가 아침에 방송 나가서 이렇게 쭉 봤더니 뭐 선서 안 한 증인 일어서 보세요 그랬더니 박상용 혼자 일어서더만. 그러면 방용철은 선서했다는 이야기죠. 그래가지고 증언을 시작했는데 저는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문제가 심각하다 생각합니다.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서영교 위원장이 이 그 특위 진행한 걸 딱 보면은 저 같으면은 대노했을 거예요. 저 사람이 도대체 정신이 있니 없니? 어? 지금 도대체 저런 국정조사 특위를 왜 하는 거니? 나를 위해서 하는 건가? 나 엿먹이기 위해서 하는 건가? 후자 아니니? 이런 생각 들 수밖에 없는 게 처음에는요. 방용철 부회장이 증언을 안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거는 재판 중인 사건이고 재판 중인 사건이라고 방용철이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국정조사 자체가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어쨌든 방용철이 자세한 내용은 법정에서 증인으로 진술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그거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서영교 위원장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다짜고짜 그 서영교 위원장은요. 목청 하나는 타고난 것 같아. 정치인의 목청 하나는 타고난 것 같아요. 사람들 앞에서 이제 쩌렁쩌렁 뭐 거의 뭐 여장부 아니었겠습니까?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얼마나 아까웠을까. 조선시대에 태어나가지고 그냥 뭐 여자들 막 그랬을 때 지금같이 그냥 얼마나 이렇게 뭐 국회의원도 하고 싶고 그랬겠습니까?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근데 지금 21세기 대명천지의 국회의원 하느라고 아주 그냥 신났을 것 같기는 한데 그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서영교 위원장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긴 얘기하지 말라. 방용철이 막 말꼬리를 흐렸어요. 나 이거 왜냐하면 방용철 입장에서는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왜냐하면 방용철은 이미 이화영 재판 항소심에서 2024년에 증언을 했습니다. 증언을 해가지고 그때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2024년 증언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지금 해버리면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2024년에 이야기했던 게 위증이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2024년에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을 하자니 지금 이재명 대통령부터 위로는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밑으로는 서영교 위원장까지 싫어할 것 같고 그러니까 그냥 왜 나를 갖다가 부른디야 그러면서 좋은 이야기 나올 수도 없을 것 같은데 좀 생각 좀 하면서 좀 살지. 나를 빼고 그냥 그 뭐 국정원의 뭐 이종석 뭐 원장이나 뭐 국정원 요원이나 그런 사람들 말 맞추기 좋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나 잔뜩 불러 모아놓고 이야기하면 될 건데 왜 나를 부르느냐. 내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데. 그래가지고 박용철이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증언을 하는데 저는 그냥 법정에서 진술하고 싶은데요 이랬더니 서영교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긴 얘기하지 말래. 긴 말 하지 마 이놈.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서 왔어 안 왔어? 누가? 리오남이. 왔어요 안 왔어요? 뭐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방용철 부회장이 확 열 받은 것 같아요. 그냥 표정이 싹 바뀌는 것 같은 느낌은 저만의 느낌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방용철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면 정확히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서용교를 빤히 쳐다보면서 왔어요 안 왔어요? 왔습니다. 누가? 리오남이. 그러니까 서용교가 당황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짜로 왔어요? 진짜로 왔어요? 얼굴 봤어요? 봤습니다. 만났어요? 만났습니다. 이러니까 서영교가 자기가 뭘 물어보는지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정확히 이야기했다라고 하면서 왔다, 만났다, 얼굴도 봤다. 필리핀에 리오남 왔냐고 서영교가 물어보니까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났냐니까 만났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럼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얼굴을 갖다가 봤냐? 뭐 이런 얼굴 뭐 보나 마나지. 그 리오남이 나이도 많은데 뭐 나이 많은 늙은이 얼굴 죄송합니다. 늙은이라는 표현 해가지고 리오남이니까 그런 표현을 갖다 썼는데 나이 많은 어르신. 그 다음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했냐면 그 필리핀에서 쌍방울 직원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리오남 보고 거의 뭐 늙은이 이런 식으로 표현을 갖다가 했다는 기사를 갖다 제가 읽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왔냐 안 왔냐? 왔다. 그 다음에 만났냐 안 만났냐? 만났다. 얼굴 봤냐? 그냥 자꾸 아니다라는 말을 듣고 싶은데 방용철이 눈 똑바로 뜨고 왔다. 자기가 생각한 것, 기대한 것과 정반대 이야기를 하니까 서영규가 막 더 흥분해가지고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얼굴까지 봤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동영상이 잘려가지고 한 4분 정도 된 동영상이 쫙 깔려있지 않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봤어요. 조금 전에도. 어떤 사람이 페이스북에 올려놓은 게 있어가지고 그래도 내가 기사로 보는 거 하고 글로 보는 거 하고 직접 동영상 보는 거 하고 다르지 해서 봤는데 가관이두만 진짜. 그래가지고 필리핀에 왔냐 안 왔냐 뭐 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자세히 얘기해보세요. 안 왔어야 되는데 왜 왔다고 그러니? 그러면서 자세히 얘기해보세요. 그랬더니 방용철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언제 왔습니까? 몇 시쯤 왔습니까? 초저녁에 왔습니까? 왔습니다. 그 다음에 숙소는 어딘지 알아요? 서용교가 그럼 리오남 숙소 어딘지 알아요? 그러니까 모르는데요. 리오남은 자기 숙소를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중국에서도 리오남 만났는데 그때도 리오남이 자기가 어디에 묵는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디서 만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방용철이 리오남 숙소 모른다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랬더니 막 짜증내면서 그게 아니고 네가 만났다고 그랬잖아. 어디서 만났냐고 그랬더니 그거는 오카다 호텔에서 만났습니다. 왜 오카다 호텔에서 만났냐면 2019년 7월 정확히는 7월 25일부터 7월 27일까지 제2회 아시아 태평양 평화 번영 국제회의가 제2회 1회는 킨텍스에서 열렸었고 2회는 2019년 7월에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렸었거든요. 그런데 행사장은 어디였냐면 마닐라에 가면 콘레드 호텔이 있대요. 우리도 여의도에 가면 콘레드 호텔 있지 않습니까? 마닐라 콘레드 호텔에서 이게 열렸었는데 그런데 쌍방울의 김성태 회장을 비롯해서 쌍방울 관계자들은 쌍방울 직원들은 그래도 이게 경기도가 하는 행사인데 이 행사를 주관한 데가 어디냐면요. 이게 쌍방울에서 주관한 거 당연히 아니고요. 공동 개최를 했는데 어디서 공동 개최를 했냐면 경기도에서 한 거예요. 경기도가 제일 먼저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가 사단법인 아태평화교류협회. 여기가 아마 안부수가 회장인데일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어디냐면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이거는 북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기도 당시 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이었는데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있었던 경기도가 제2회 2019 아시아태평양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를 마닐라에서 열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스폰을 많이 한 회사가 쌍방울인데 그런데 왠지 거기에서 같이 묵고 있으면 나중에 뭔가 일이 생길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갔느냐. 그러니까 김성태 회장이 우리 쌍방울은 여기 콘레드 가지 말고 어디로 가느냐. 오카다 가자. 오카다가 마닐라의 5성 호텔이래요. 그런데
오카다 호텔이 어떤 호텔이냐면 또 제가 찾아보지 않았겠습니까? 오카다 호텔이 제가 무지무지하게 재미있게 봤던 그 드라마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 카지노라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영화를 그 넷플릭스 같은 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볼 시간은 없어요. 그 볼 줄도 모르고. 그런데 이제 그 핸드폰에 유튜브 이렇게 뚝뚝 이렇게 짤로 이렇게 한 10분, 20분, 긴 건 한 30분 이런 걸로 제가 카지노를 봤었는데 재밌더라고요. 민식이 형, 최민식도 그다음에 거기 상구인가? 이런 사람들 나오잖아요. 재밌게 봤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카지노의 배경이 됐던 필리핀 마닐라의 호텔이 그게 오카다 호텔이었대요. 그 오카다 호텔에 김성태 회장이 머물고 있었는데 오카다 호텔에 스위트룸이 100평짜리가 있대요. 그 100평짜리를 쌍방울에서 얻어가지고 2019년 7월에 그렇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쌍방울 직원들이 100평이니까 웬만한 사람들 거기서 다 살았겠죠. 그 다음에 안방 같은 거, 거실 같은 거 이런 거는 김성태 회장이 다 쓰고 있었을 거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방용철 부회장이 좋다 서영교 분명히 서영교 네가 정확하게 이야기하라고 그랬어. 나 그럼 사실대로 이야기한다 이러는 거예요. 오카다 호텔 후문에서 만났대요. 초저녁에 누구를? 리오남을. 그래가지고 그 안내해가지고 오카다 호텔 스위트룸에 있는 김성태 방까지 안내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서영교 그 법사위원장이 막 이렇게 막 그러면서 당신 위증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거짓말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몰라 그랬더니 그러니까 방용철이 위증하면 처벌받는다면서요. 그 정도는 나도 알아요. 나도 지금 재판 많이 받고 있고 나도 지금 열 받고 있습니다. 그러길래 왜 나를 증인으로 불러? 이런 거 아니었겠습니까? 제가 참 정말 한심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비슷한 내용을 요번에 제가 추가로 알게 된 내용들도 있어요. 하지만은 기본적인 내용들은 이미 신문 기사로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사로 눈으로 보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방용철 부회장이 직접 나와가지고 그래서 2019년 7월 정확히 25일부터 27일까지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이야기하는 거를 동영상으로 보는 것하고 같겠습니까? 서영교 위원장은요, 진짜 이재명 대통령 얼굴에 아주 그냥 똥칠을 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방용철이 쌍방울 부회장이 딱 나와가지고 서영교가 위증하면 너 처벌받는다. 너 죽고 싶냐 막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방용철이 꿋꿋하게 아닙니다. 내가 리오남 만났고요. 얼굴도 봤고요. 미팅했고요. 그 다음에 오카다 호텔 장소까지 시간까지 날짜만 이야기를 안 했어요. 초저녁에 그 리오남 불러가지고 회장님한테 보내줬고 70만 달러 그 리오남한테 갔고 그러니까 이거는 서영교가 질문하지 말았었어야 돼요. 70만 불 왜 줬어요? 이걸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방용철 저 좀 걱정되긴 하네.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방북 대가로 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거를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들은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할 때 북한 가려고 했고 그때 북한 가려고 하는데 북한이 공짜로 보내줍니까? 북한 가려고 하면 다 이거를 줘야 되잖아요. 공산주의자들이 돈을 더 밝히잖아요. 예컨대 제가 북한 가려고 해도 저한테도 돈 받으려고 할걸요? 얼마나 주면 얼마 내놓을 수 있어? 그러면 제가 한 10만 원까지는 100불이면 15만 원? 100불 정도는 제가 낼 용의가 있습니다. 근데 별로 가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그 이상은 내가 저 같은 사람한테도 만약에 제가 북한 가고 싶은데요. 그러면 저한테 최소한 한 1,000만 원은 변호사 아니야. 그러면서 변호사가 가오가 있지. 10만 원이 뭐야. 그러면서 한 1,000만 원은 내야지. 저한테 이렇게 도발하지 않겠습니까? 전 넘어가지 않을 건데. 하물며 경기도지사가 북한 간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한 푼도 아니고 그걸 갖다가 그냥 들여보내준다라고 하는 게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김성태 회장 뭐라고 그랬냐면 리오남이 처음에는 5개를 요구했는데 누구를 호구로 보나 해가지고 3개로 깎았다라고 김성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 이야기가 납득이 됩니까? 아니면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이화영 지사가 다 알아서 한 거고 난 모르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그게 납득이 되는 겁니까? 여기서 제가 방용철이 누군지 궁금해가지고 찾아봤거든요. 막 여기 조각조각 기사 같은 것들 이렇게 다 그 연결해가지고 봤더니 방용철이 저보다 한 살 어린 것 같아요. 김성태 회장이 저보다 한 살 어리거든요. 그런데 6년 전에 52세로 그 나왔어요. 그러면은 지금 6년 후니까 58세겠지. 그럼 제가 59세니까 방용철이는 나보다 한 살 어린 것 같아. 그다음 딱 어제 얼굴을 그 동영상을 딱 봤더니 딱 봐도 68 같이 생겼어. 어쨌든 방용철 그 씨는 방용철 부회장은 그 68년생으로 그 김성태하고 동갑인 것 같은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나이나 뭐 이것저것 종합해 봤을 때 68년생이 아닐까 일단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김성태 회장이 어떤 사람이냐면 김성태는 68년생이에요. 그 다음에 전라북도 남원에서 태어나가지고 전주에서 껌 좀 씹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무슨 전주 나이트 판가 해가지고 전주에 나이트 같은 것 좀 크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건달들한테 뭐 밥도 많이 사고 뭐 용돈도 많이 주고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김성태 회장을 조폭이라고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그것을 이재명 대통령이 옛날에 대표할 때 김성태 같은 조폭말을 믿겠습니까? 나 같은 경기도지사 출신의 민주당 대표 말을 믿겠습니까? 뭐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정확히는 제가 무슨 아주 심층한 그런 기사 읽어봤더니 김성태는 건달이라기보다는 반달이래요. 반달. 그러니까 반건달이란 이야기지. 그러니까 껄렁껄렁한 그 건달들하고 친한데 뭐 그렇게 그래도 좀 수준이 있지.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험하게 막 몸쓰면서 그런 삶을 사는 사람 같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사업 수완이 좋고 그래가지고 또 김성태 회장의 측근 중에 돈 냄새를 그렇게 잘 맡는 사람이 있대네. 뭐 오모 씨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 통해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뭐 어쨌든 그랬대요. 근데 그 김성태 회장이 처음에 놀던 데가 서울에 올라오기 전에 놀던 데가 전주라고 그랬는데 방용철이 김성태를 전주에서 만났대요. 아마 나이도 같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뭐 성격도 맞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친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방용철이 그 이전에는 뭐 했는지는 나오지가 않아요. 그런데 2011년도면 68년생이라고 치고 2011년도면은 몇 살 때입니까? 뭐 3살, 43살 정도에 40대 초중반 그 나이에 쌍방울에 들어가요. 쌍방울에 입사한 때가 2011년으로 나오고 있고 그래서 뭐 여기저기 뭐 이렇게 그 김 회장 일을 많이 도와주다가 2018년 3월까지 뭘 하고 있었냐면 저기 연변에 가면 길림성 있지 않습니까? 길림성 하면 연변 있지 않습니까? 거꾸로 이야기했네. 길림성의 트라이, 쌍방울함 트라이 아니겠습니까? 그 내보, 빤스. 그 길림 트라이 법인장을 3월 2018년까지 하고 2018년 초까지 하고 2018년 3월 달에 뭐가 되냐면 2018년 3월 18일에 그 방용철이 쌍방울의 대표이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018년 3월에 쌍방울 대표이사가 되는데 2018년에 뭐가 있었습니까? 5월 말 6월 초에 뭐가 있었습니까? 지방선거가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올해가 2026년이잖아요. 8년 전이에요. 8년 전에 지방선거가 있었을 때 8년 전에 그 경기도지사로 당선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그게 이재명 대통령이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2018년에 경기도지사에 딱 당선이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부지사로 누구를 임명했습니까? 2018년 6월 달에 경기도지사 당선되고 7월에 평화부지사로 임명한 사람이 그 사람이 이화영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화영은 평화부지사 되기 전에 뭘 하고 있었느냐? 2017년 3월 31일부터 2018년 6월 22일까지 쌍방울에 사회이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화영이. 쌍방울 사회이사 하던 이화영을 이재명 그 경기도지사가 불러서 7월부터 저 이화영 의원님 그랬겠죠. 그게 전직 의원이었으니까 나 좀 도와주세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그 부지사 하는데 평화부지사 하슈 해가지고 평화부지사가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2018년에 평화부지사 되자마자 이화영 부지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화영 부지사가 10월 달에 북한 갔잖아요.
10월 달에 북한 가가지고 사람들 만나서 논의했는데 어떤 걸 논의했느냐. 평양에 가면 냉면집 옥류관 있다면서요. 그 옥류관 분점을 뭐 경기도나 이런 데 만들어 보자. 그리고 그 유명한 황해도에 스마트팜을 해보자라고 했던 게 2018년 10월에 평화부지사 되자마자 10월에 북한 넘어가가지고 논의했던 게 이화영 부지사가 논의했던 게 이게 그 황해도 스마트팜입니다. 2018년 10월 달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달인 2018년 11월에 뭐가 있었다고요? 제1회 아태평화 번영 국제회의가 있었다고요. 그게 어디에서 있었습니까? 경기도의 킨텍스에서. 경기도 남부가 아니고 경기도 북부에 북부 경기도에. 왜냐하면 경기도 북부가 휴전선하고 맞닿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킨텍스에 썼을 거예요. 그때 참석했던 사람이 누구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그 다음에 이해찬, 얼마 전 돌아가신 이해찬 전 총리. 북한에선 누가 왔냐면 리종혁이 왔어요. 리종혁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민촌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었어요. 민촌이 누구냐면 이기영이라고 하는 작가인데, 그런데 굉장히 유명한 작가고요. 그 공산주의 그 성향의 글을 쓰는 그런 작가였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카프, 뭐 조선 공산복 작가 연맹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그 카프 소속이었는데 민촌 이기영이 어디 사람이냐면요, 온양 사람이에요. 아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마 만약에 그 월북하지 않았거나 우리나라가 뭐 그냥 평화로운 나라였으면 우리 동네 어르신이었을 것 같은데, 그 민촌 이기영이 카프 소속의 그 공산주의적인 작가였다가 6.25 터지니까 월북했는데 그 민촌의 아들이 누구냐. 그게 바로 리종혁이에요. 리종혁이 몇 년생이냐면요, 1936년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 세상 떴다는 이야기 못 들었으니까 살아있으면 지금 올해가 90살인 거죠. 그런데 리종혁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을 김일성 대학을 나왔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동기가 누구냐면 그게 김정일이에요. 김정일하고 리종혁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동기예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민촌 이기영한테 아들이 있었는데 큰아들의 와이프가 누구였느냐? 그게 성혜림이에요. 성혜림. 성혜림이 누군지 아시죠? 성혜림하고 사이에 김정일이 애를 낳지 않았습니까? 김정남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성혜림을 만나게 됐느냐? 김정일하고 리종혁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동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정일이가 종혁이네 집에 잘 놀러 갔나 봐. 자주 놀러 갔는데 어느 날 갔더니 되게 이쁜 사람이 있어. 미인이 있어. 누군가 봤더니 종혁이 형수래. 그래가지고 이제 어찌어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성혜림하고 이기영의 막 큰아들하고 이혼했어요. 이혼하고. 그래가지고 김정일이랑 이렇게 됐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리종혁을 김정일이는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미안하기도 하고 뭐 고마울 수도 있나 뭐 어쨌든 친구니까.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이 리종혁인데, 리종혁이 타이틀이 뭐였냐면 조선 아태위원회 부위원장이었어요. 리종혁이. 위원장은 누구였는지 모르겠는데 위원장은 뭐 더 높은 사람이겠죠. 근데 어쨌든 리종혁이 조선 아태위 부위원장으로 2018년 11월에 있었던 제1회 아태평화번영 국제회의 킨텍스에서 있었던, 거기에 참석했고 거기서 누구를 만났느냐? 이재명, 이해찬 이런 사람들을 만났던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12월 29일에 11월에 아태평화회의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12월 29일에 단둥으로 넘어갑니다. 누가? 김성태하고 방용철이. 거기서 누구를 만나느냐? 김성혜를 만나요. 김성태와 김성혜가 만나는 거예요. 혜태가 만났네. 어쨌든 김성혜는 누구였느냐? 조선아태위원회, 리종혁이 부위원장으로 있는 조선아태위원회의 실장 겸 통일전선부 실장이었는데, 이때 김성혜가 아니 이화영 동지가 우리 스마트팜 한다고 10월 달부터 한다고 해가지고 했는데 꽝고 먹은 소식이네, 말 좀 하시라요, 뭐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김성태가 나 단둥 갔다 왔는데 화영이 형 저기 뭐 김성혜가 뭐 스마트팜 얘기하던데, 그러니까 이화영이 야 그거 네가 좀 해주면 안 되겠니? 그래가지고 코가 확 꿰이게 된 게 2018년 12월 29일이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김성태가 고민하다가
그때는요, 나중에 이제 증언을 하는데, 방용철이 증언을 했단 말이에요. 증언을 했는데, 방용철이 2023년 3월 24일에 이화영의 제23차 공판이 열렸는데, 그때 그 방용철이 그 증인으로 나와서 선서하고 증언을 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그때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통령이 될 줄 알았대요. 그러니까 한번 배팅을 해보자. 그 다음에 그때는 이거는 2023년 증언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방용철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그때는 2019년 뭐 2020년 막 이럴 때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통령 될 줄 알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 배팅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재명 지사가 북한을 갈 수 있었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이재명이 윤석열 꺾고 대통령 됐었을 것으로 생각했다라고 방용철이 2023년에 증언을 갖다가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방용철이 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이렇게 스마트밤 비용, 그 다음에 방북 비용 이런 거를 대납을 하니까 대납하고 나서 딱 보니까 북한에서 2020년 초반에는 북한에서 우리 이재명 지사님을 초청할 것으로 거의 확신했다라고 방용철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2020년에 왜 이재명 지사가 북한에 못 갔습니까? 그게 왜 못 갔냐면요. 2019년 말에 뭐가 빵하고 터졌습니까? 코로나가 빵하고 터졌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코로나 감염자가 확인이 된 게 언제였냐면 2020년 1월 20일이었어요. 2020년 1월 20일. 그런데 북한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우리 북한은 청정 지역이기 때문에 코로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다가 숨기다 더 이상 안 돼가지고 우리 북한도 드디어 코로나 환자 생겼습니다 라고 한 게 언제였냐면 2022년 5월 12일이었거든요. 2022년. 그런데 북한은 실질적으로 2020년부터 국경을 그냥 닫아버리고 있었어요. 왜냐? 겉으로는 그 외부적으로는 코로나 환자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실질적으로는 우리나라보다도 코로나 때문에 죽은 사람이 북한이 훨씬 더 많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경을 갖다가 그냥 봉쇄해버린 거예요. 뭐 방북이고 뭐고. 그러니까 그때 이재명 지사가 그 초청되지 않았던 거 아니냐라고 제 이야기가 아니고 방용철 부회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갖다가 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일들이 쭉 있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어땠습니까? 해가 넘어가가지고 2019년 1월 17일부터 이야기가 잘 됐어요. 잘 돼가지고 1월 17일에 김성태하고 이화영하고 안부수하고 사이에 어떻게 그 다음에 북한의 북조선 아태위원회 부실장하고 사이에 남북 경협 합의서라고 한 게 작성이 됐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1월 23일, 24일에 그때 안부수, 쌍방울 임직원 이런 사람들이 돈 들고 가가지고 돈 줬잖아요. 무슨 돈 줬습니까? 스마트팜 비용 줬잖아요. 이게 다 법원 판결에 의해 가지고 확인된 내용일 겁니다. 그래가지고 500만 불 완납한 게 언제다? 2019년 4월이다. 그런데 그 사이에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2019년 2월 달에 아직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2019년 2월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김정은이가 뭘 타고 기차를 타고 어떻게 갑니까? 중국을 횡단해가지고 도착지가 어디였습니까? 하노이였어요. 참 그 사람도 희한한 사람이야. 비행기 타면 뭐 금방 한 너댓 시간이면 갈 거리를 굳이 기차 타고 그냥 뭐 옛날에 진시황이 천하를 주유하는 것처럼 그렇게 꼭 가야만 했나? 어쨌든 2019년 2월에 하노이에서 북한의 김정은하고 미국의 누구하고 트럼프하고 하노이에서 만났잖아요. 그게 그 유명한 하노이 북미회담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결렬됐잖아요. 북한의 하노이 회담이 그 미국 북미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게 2019년 2월 달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경기도하고 북한하고 관계는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쌍방울하고 관계도 이어지고 있었어요. 2월 달에 하노이 회담이 불발됐음에도 불구하고 5월 12일에 북한의 정찰총국장 출신의 김영철이 친서를 보내가지고
그래가지고 쌍방울 괜찮은 회사네. 진짜 빤스 만드는 회사인 줄 알았는데 제법이네. 고맙네. 돈 주니까.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김성태가 또 2019년 5월 12일에 단둥으로 날아가가지고 민족경제협력연합회하고 경제협력 합의서를 하고요. 체결하고 5월 말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김영철 전 정찰총국장한테 편지 형식의 공문을 보냈는데 그 편지 형식의 공문 초안에 뭐가 있었냐면 나 이재명 경기도지사인데 나 경기도지사인데 우리 경기도를 북한에서 좀 초청해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내용이 초안에는 담겨져 있었다. 이런 내용들이 신문기사에 쫙 나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게 5월 말이었는데 드디어 2019년 7월에 5월에서 7월이니까 딱 2달 뒤에 제2회 아태평화번영 국제회의가 이번에는 경기도가 아닌 마닐라에서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때 참석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사이에 이때도 리종혁이 참석을 했어요. 김정일의 친구 이기영의 아들 리종혁이 참석을 했는데 이때는 쌍방울 회장이 양선길이라고 회장이 있는데 아마 김성태 회장이 사촌형인가 그렇더라고요. 양선길 회장이 직접 마닐라 공항까지 마중 나가가지고 리종혁을 갖다가 아주 극진히 영접을 갖다가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술 마시고 이렇게 또 회식 같은 거 하지 않았겠습니까? 만찬? 그때는 또 김성태 회장이 리종혁 부위원장 볼에다가 뽀뽀를 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어쨌든 그런 이야기가 쭉 있었는데 그때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마닐라에 있었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지금 어제 4월 14일에 특별위원회에서 방용철이 증언했던 그 일이 7월 25, 26, 27 이 사흘 상간에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그때 공식 행사는 마닐라 콘레드 호텔에 있었는데 쌍방울은 오카다 호텔에 있었고 카지노의 배경이 됐던 오카다 호텔에 있었고 그 다음에 리종혁이 아니라 리호남은 어디서 묵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리호남하고 박용철 사이에 통화가 아니라 이렇게 소통은 뭘로 했냐면 중국의 애플리케이션 위챗으로 했고 위챗으로 리호남 동지 그러면 나 도착했슈. 리종혁은 공식적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리호남은 공식적은 아니에요. 그런데 박용철 동지 내일에 도착했슈. 어디 계십니까? 그거는 말 못하고 우리 봐야 되지 않겠어? 그러면 어디서 볼까요? 저기 콘레드 호텔 거기 우리 없고요. 오카다 호텔이 있는데 오카다 호텔로 오시겠습니까? 알았어. 언제쯤 오시겠습니까? 내일에 한 5시쯤 가지 해가지고 초저녁에 가가지고 김성태 회장 방에서 뭘 받았다고요? 70만 달러. 뭘로 받았다고요? 무슨 캐리어 같은 거 받았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더 이상 이거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이야기를 했다? 어저께 방용철이 육성으로 동영상으로 보여준 거예요. 다 녹화가 되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게 왜 논란이 됐냐면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2023년에 아까 3월 24일에 이화영 1심 23차 공판에서 방용철이 일반적인 이야기를 쭉 이야기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화영에 대한 판결이 2024년 22대 총선 끝나고 그 다음에 판결이 났어요. 1심 판결이. 그러니까 이화영이 그때 민주당의 당선인자들 만나가지고 계속 이란 말 썼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리딤이라고 한 말 썼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로 달라진 게 없었어. 지금까지도. 그런 다음에 2024년 8월 22일에 이화영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8월 22일은 항소심 2차 공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이화영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필리핀에 리오남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화영은 그 이야기를 왜 할 수 있었을까요? 필리핀에 2019년 7월에 제2차 아태 평화 번영 국제회의 아태 평화 번영 국제회의가 있었을 때 이화영도 거기 마닐라에 갔었거든.
그러니까 이화영이 그때 재작년 8월에 법정 나가가지고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재판장님, 제가 그때 7월 달에 저도 거기에 있었는데요. 리호남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딱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박용철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니 그거는 리호남이 그 부지사님을 갖다가 만나주지 않아서 그렇지 나는 만났어요. 박용철이 그때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리호남 왔다. 그 다음에 리호남하고는 내가 실무적으로 다 소통을 했는데, 어레인지를 했는데 필리핀에 오기 전에 위챗으로 일정을 소통하는 사이였다. 하지만 리호남은 공식 행사에 참석하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아마 이화영 부지사님이 공식 행사에서는 못 봤으니까 공식 행사에 안 온 건 맞아요. 아, 이화영 부지사님 맞습니다. 그 필리핀에 리호남이 안 왔다라고 했는데 필리핀에 안 온 게 아니라 필리핀의 아태 평화번영 국제회의에 그 공식 행사에 안 온 건 맞아요. 안 온 건 맞는데 거기 안 왔다고 해가지고 필리핀에 안 온 거냐? 그건 아니란 이야기지. 그러면 공식 행사에는 왜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리호남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리호남은 북한의 거의 뭐 전설적인 대남 공작원 아니겠습니까? 리호남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얼마나 거물이냐면 제가 지난번에 뭐 드리지 않았습니까? 뭐 머리도 좋아가지고 김일성대 정치경제학부 나와서 거기 교수도 하고 장인어른 잘 나가는 사람이고 와이프도 노동신문 기자고 뭐 아주 그냥 뭐 끝내주는 뭐 집안에 머리도 좋고 뭐 어쨌든 그 다음에 당성도 좋겠죠. 그 다음에 출신 성분도 좋아. 그런 사람이에요. 리호남은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리호남은 북한의 거물이기 때문에 누가 주목을 하느냐? 미국의 국무부가 주목하는 사람이에요. 리호남, 그러니까 미국이 제재 생션을 하는데 어떤 나라 자체를 생션하는 경우도 있고 제재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회사나 기구를 제재하는 경우도 있고 한 사람을 제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리호남은 미국이 제재하는 개인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리호남이 미국 국무부 눈치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국 눈치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나타난 이야기 된 게 뭐냐면은 리호남 동지는 그 여권이 몇 개다? 12개래요. 어느 나라 여권이? 중국 여권만 12개래요. 중국 여권만. 그럼 뭐 다른 나라 여권은 없겠습니까? 북한 여권에 북한의 이름을 뭐 리호남으로 하겠습니까? 5호남으로 하겠습니까? 6호남으로 하겠습니까? 9호남으로 하겠습니까? 1, 2, 3, 4, 5, 6, 7, 8, 90 중에 성 있는 건 다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야. 공식 행사장에 안 왔다고 해가지고 리호남이 필리핀에 안 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게 웃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식 행사장에는 안 왔대요. 그 제2차 마닐라에서 있었던 아태 평화번영 국제회의에 참석했던 사람들, 공식적으로 북한에서 참석한 사람은 6명밖에 안 돼요. 6명인데 누구냐? 리종혁, 아까 말씀드렸던 부위원장, 그 다음에 송명철이라고 거기 북조선 아태위원회 정책부실장, 박명철이라고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 박철용이라고 조선중앙역사박물관장, 그 다음에 조정철 리근영 연구원, 이런 사람들은 통역하고 그랬대요. 6명밖에 안 왔다는 거예요. 공식적으로는. 그럼 북한에서 그 마닐라에 딱 6명만 왔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나라 국정원은 그렇게 순진합니까?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리호남이 안 왔다라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왔고 위챗으로 통화했고 공식 회산 참석 안 했는데 오카다 호텔로 찾아와가지고 김성태 회장이 70만 불 줬고 뭐 이런 이야기를 그때 이미 2024년 8월 22일에 박용철이 선서하고 만약에 거짓말하면 위증 처벌 받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지금 2026년 4월에 또 증인하고 또 이야기를 하라고 그러는데 만약에 다른 이야기하면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잖아요.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니까 이거는 외통수에 걸린 거지. 에라 모르겠다. 그러면 사실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민주당에서 리호남이 안 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막 이걸 갖다가 하냐면 첫 번째, 이화영은 못 본 게 맞는 것 같아요. 공식 행사에 안 나타났으니까. 두 번째, 뭐라고 그랬냐면요. 이종석 원장이 지금 국정원장입니다. 이종석 원장이 뭐라고 밝혔냐면
우리가 국정원 사람들 그때 그 당시에 있었던 자료 같은 것들 난 사람들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리오남은 2019년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필리핀이 아닌 다른 나라에 있었고 7월 26일에도 또 다른 나라에 있었다라고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이종석 원장이 국정원장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근데 그러면 25일이 비네. 그럼 25일날 만났다는 건가? 그 방용철 부회장한테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는 분 있으면 한번 물어보세요. 25일 날 만났습니까? 2019년 7월 25일에 그 리오남 만났습니까? 왜냐하면 이종석 원장이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리오남은 필리핀이 아닌 다른 나라에 있었고 7월 26일에도 필리핀 아닌 또 다른 나라에 있었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25일 비네. 25일 저녁인가? 어쨌든 저는 그런 생각 들고요. 그 다음에 국정원 출신의 박선원 의원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조금 더 자세하게 리오남은 그 당시에 필리핀 마닐라에 있었던 게 아니라 하노이에 있었고 하노이에 있다가 중국으로 들어간 걸 확인을 했다. 이렇게 쭉 이야기를 갖다가 하는데 그런데 제가 명단을 찾아봤어요. 어떤 명단을 찾아봤냐면 제가 좀 전에 그 제2회 아태평화번영 국제회의에 참석했던 북한 측 요인들은 리종혁, 송명철, 박명철, 명철이가 둘이네. 철용이, 박철용, 철용이, 그 뭐죠? 타짜에 나오는 그 철용이, 그 다음 조정철, 리근영, 이런 사람들 6명이 공식적으로 참석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남측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누가 참석했는가? 당연히 이화영 부지사 있었고요. 그 다음에 김한정이라고 국회의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정동채 장관, 전 문체부 장관 하셨던 정동채 전 장관도 마닐라에 갔었다는 이야기고, 정연백 장관이라고 성균관대 사학과 교수하셨던 정연백 전 여가부 장관도 있었는데 와 제가 여기서 확인을 했어요. 누구를 확인했는지 아세요? 이때 이야기했던 이때 여기 2019년 제2회 아태평화번영 국제회의에 참석자 중에 하나가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종석 전 장관이 지금 뭐라고요? 국정원장이라고요. 지금 뭐라고 그런다고요? 리오남 안 왔대네.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때 갔었는데 없던데 이 이야기입니까? 뭐 이화영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까? 저는 이거 보고 약간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그럼 정확하게 이야기하세요. 원장님은 이종석 원장님은 말이 안 돼. 니네 마닐라 가봤어? 나는 가봤어. 네가 가라 마닐라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가봤는데 리오남 없던데?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리오남이 있었단 이야기입니까? 없었단 이야기입니까? 방용철은 만났단 이야기예요. 방용철은 리오남이 왔고 만났고 얼굴도 봤고 그 다음에 안내했고 돈 주는 것까지도 다 김성태 회장하고 이야기를 했고 이런 이야기는 그런데 지금 어떤 이야기입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이 재판은 그냥 스탑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러다가 뭐 나중에 그 이재명 대통령 임기 끝나가지고 퇴임하시면 그때 가가지고 마무리하든지 아니면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이 민주당에서 정권 재창출하면 그냥 간략하게 뭐 재판 끝낸 다음에 사면 복권을 하든지 이렇게 정치적으로 끝내야 될 문제지 이거를 이런 식으로 뭐 말도 안 되게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로서는 납득이 되지가 않고요. 이 와중에 누구야? 박상용이만 막 뜨는 것 같고 이 와중에 진짜 생각이 있나 없나? 제가 봐도 진짜 막 짜증 나겠더라고요. 어쨌든 재미는 있었어요. 사람들이 다 재밌어 하기는 하더라고요. 서영교와 방용철의 티카티카인가? 어쨌든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 게 봤어요? 봤습니다. 얼굴 봤어요? 봤는데요. 왔어요? 왔는데요. 재미는 있는데 해도 좀 너무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이재명 대통령은 서영교 좀 주의 좀 주세요. 저게 뭡니까? 제가 봤을 때는 참 그냥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딱 뜨겁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엄한 사람들 잡지 말고 그냥 정도를 걷는 게 좋지 않겠는가. 자꾸 이런 게 쌓이면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